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왜냐면, 고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한 친구들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 웬만하면 담당을 하죠. 그래서 보통 교장실, 너는 오늘 교장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중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만나보고 싶은 분을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서희초 사건 이후에 또 생활지도 고시가 발표되면서 물리적 제재할 수 있다, 또 분리학생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어떻게 분리학생을 지도해야 되는지, 누가 지도해야 되는지, 물리적 제재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지 답을 찾을 수 없었잖아요. 오늘 만나시는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더문연구소의 윤성문 소장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희 선생님들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문이고요. 저는 현재 더문 ABA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문 ABA 연구소에서는 저희가 이제 조기교실과 그다음에 PBS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능반, 정서반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2년 전에 이제 넘어와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경력 중에 ABA 기반 특수학교, 그냥 특수학교 이름 알겠는데 ABA 기반 이 말이 저한테는 좀 생소했거든요. 우리 중사운동 선생님들, 또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ABA 기반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ABA는 그 뿌리가 이제 자연과학에 있고, 자연과학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하고 그래프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데이터화하고 그래프화해서 그 데이터로 의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ABA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의 관찰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걸 이제 우리는 데이터로 얘기를 하고, 아이들의 문제 행동 있으면 빈도수, 그러면 이제 어느 동안 듀레이션, 지속 기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학교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학생들의 행동을 수정해가고 수정해간다, 중재해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를 지도해가는 하나의 체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고 표현되는 언론에서는 급족이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여하튼 이 행동상의 심각한 문제를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갈수록 학교에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정서행동 위기 학생 아이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좀 그 원인을 어디서 좀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동일한 얘기들을 합니다. 정서행동장애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보다 당연히 물론 많아졌고, 사실 저는 그게 전쟁 세대라고 생각해요. 전쟁 세대의 그 이후.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그 전쟁이 굉장히 늦게 끝났죠. 1950년대에 끝냈고. 근데 우리나라는 최빈국이었고.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지금 이 상태로 왔는데, 그 전쟁 세대 때부터 배워왔던 가정 교육의 환경이 지금은 바뀐 게, 이게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전쟁 세대와는 멀어진 우리들의 자녀는 전쟁이랑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남북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도 실제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풍족하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굉장히 핵가족화가 더 되었고, 이게 미국에서 겪었던 현실이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정서행동장애가 많아진 지 꽤 오래되었고, 그래서 저는 가정 교육의 환경, 그다음에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세대가 변하면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수장님 말씀 들으면서 실제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 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지, 또 정책적으로는 우리 정생도 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정책적 지원들이 좀 뒤따라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미국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선 문제들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네. 좀 한번 제안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왜냐면 고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고칠 수 있을까? 한국 교육을 봤을 때 그 네. 생각이 먼저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정서행동장애라는 일단 장애를 정의 내리는 것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고 실제로 정서행동장애를 정의 내릴 때 뭐 이런 거예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학업에 방해가 돼야지 정서행동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데 얘가 문제 행동이 있다면 얘는 정서행동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면서 애들을 막 패고 다니면 정서행동장애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이렇다 보니까 학업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 있는 아이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정서행동장애의 타이틀을 받고 있는 이 아이러니함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 정서행동장애는 그렇게 내려지는 정의가 아니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정서행동장애가 나왔으면 이 아이를 누가 가르칠 거냐.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일반이 해야 돼? 특수가 해야 돼? 네. 이거 없어요. 분리학생 누가 지도해야 네, 돼? 누가 해야 돼? 분리를 하래요. 그럼 분리는 누가 시킬 거고, 분리해서는 누가 교육할 거야? 자, 미국에서는 정서행동장애는 특수교육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수교사들은 맡으면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대부분 선생님들이 발달장애를 다뤄왔지, 정서행동장애는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추가 질문 드리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지도에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국과 비교해서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관리자 교사의 역할이 매우 다름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당연히 좋은 선생님 있고 정말 아닌 선생님도 있지만 제가 본 대다수의 교장, 교감 선생님, 관리자 교사들과 장학사 그분들의 역할을 보면 한국하고는 좀 매우 다릅니다. 특수교사도 달라요. 교사들도 다르고. 근데 일단 1번이 뭐냐면 교사들의 서류 작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는 막 이것도 예산도 짜야 되고 뭐 서류 공문할 것도 많고. 근데 미국 이제 특수교사 같은 제가 경험한 그거는 뭐냐면 선생님들 저희 소풍 갈게요. 그럼 오케이. 그럼 어드민들이 막 소풍 이제 알아보고 계획서 짜고 예산 짜고 선생님은 애들 가르치는 일만 하면 돼. 너무 좋다. 어드민이 다 해줘요. 자, 어드민의 교장, 교감 선생님 사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학교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경험을 하진 못했으니까. 특수학교는 교장 선생님은 외부의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학부모,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교육부 이쪽에 일을 하는 거고 교감은 제가 일했던 교감은 학교 내부 선생님들 그다음에 치료사들 저희는 치료사들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슈퍼바이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장제가 막 들어왔을 때 절대 안 한다고 했죠. 절대. 저는 이제 이 내부 일이 워낙 어쨌든 선생님들을 슈퍼바이징하는 이 작업들이 제일 재밌었고 즐거운 활동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교장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의 컴플레인이나 모든 것들은 교장이 다 막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모든 선생님 이제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당연히 교장 선생님한테도 귀에 들어가지만 담당 선생님이 많이 이거를 해야 되는 담당해야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파악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 대처를 웬만하면 하시죠. 또는 제가 나가서 하던가. 자,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정서장애 반이 있었잖아요. 정서장애 반 아이들 중에 진짜 힘든 친구들은 선생님이 계속 케어하지 못해요. 다른 아이들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심각한 친구들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 웬만하면 담당을 하죠. 그래서 보통 교장실, 너는 오늘 교장실. 그러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자, 이게 미국에서는 아마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반에서 문제 피는 애 있으면 너는 교장실. 왜냐면 교장 선생님들이 이 경험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다루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런 아이들을 봐왔고
그 아이들을 다뤘던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마치 지금 좋은 교사 운동 선생님들이 우리 이런 친구들을 다루고 내가 교장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오면 내가 이 경험치가 쌓인 걸로 이 친구들을 대하기가 굉장히 중재를 하기가 오히려 좀 용이한 거죠. 내가 하고 이 아이를 하고 선생님한테 슈퍼바이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선생님. 근데 미국은 그게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거죠.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선생님들이 그 경험치로 교장 교감 선생님이 되셨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오는 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좀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하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만둘까봐 문제행동 터지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많았었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우리나라 교장 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 하시는 일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계속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그 ED라고 이제 정서장애 학생들, 그 친구들은 특수교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이런 ADHD나 분명장애,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금 안 되는 이제 실정이거든요. 그 이제 이런 학생들이 그러면 미국에서는 좀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좀 교육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좀 지도의 변화가 있어서 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저는 그게 힘이 이제 PBS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PBS 자체가 사실 ABA에서 우리가 만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학교에는 BCBA라는 타이틀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 사이콜로지스트와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런 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일단 의뢰전 중재를 이제 펼치는 게 이런 BCBA와 사이콜로지스트들이 하죠. 그러니까 티어 1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 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독특한 학생이 나온 거는 지금 이제 티어 1에서 어찌 보면 좀 걸러진 거죠. 그래서 티어 1에서 걸러진 친구들 우리가 이 BCBA나 이 사이콜로지스트가 이제 일반 학교에서 이제 중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다시 티어 1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자, 이것도 좀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건데, 이 아이를 뺄 수 있죠. 빼서 특수반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반도 교실이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반과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리소스룸 같이 이렇게 아이를 뺐다가 여기서 중재하고 돌려보내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걸 되려면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다른가요? 그 특수반에서도 종류가 다른 건데. 특수반이 학교마다 다른데 특수반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게 2개 이상인 학교는 정서행동장애반이 실제로 따로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이게 티어 2, 티어 3에 해당되는 거를 이쪽에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이 있다 보니까 되는 건데, 그쵸. 이제 한국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마음이 막 좀 갑갑한 면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가르쳐야 되니까 저는 적어도 PBS 1, 2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PBS 1을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PBS가 정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소수의 움직임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냥 뭐 규칙만 만들고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모든 교사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 관리자, 행정 직원까지 다 들려서 해야 겨우겨우 장착할 수 있는, 우리가 정착시킬 수 있는 게 PBS다. 정말 한두 명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학교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이런 노력을 들여서 했을 때 정말 데이터가 말해주는 게 부상률이 줄었어요. 선생님들이 병원에 안 가. 저희는 정말 앰뷸런스가 하루에 한 대씩 왔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실려 나가고 병원에 이제 가는 것들이, 이 숫자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한 게 사실 저희가 PBS 시스템을 깔고서부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티어 1, 2, 3가 자유자재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금쪽이라는 친구들이, 정서행동장애 아이들이 진짜 3명, 5명 나올 거를 한두 명만 나오게 해도 우리가 그 한두 명한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PBS 1, 2가 깔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PBS를 올바르게 정착하는 게 이 정서행동장애 아이들을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 부분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대다수 지금 한국의 분위기는 이제 상벌제가 폐지되고, 이제 그 상벌제를 오인을 해요. PBS를. 그래서 보상 강화를 쓰는 거에 선생님들이 이걸
행동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오히려 더 금쪽이면 대도 안 하는데 이제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 그에 대해서 반감하는 이제 말이 좀 그 분위기가 크다는 거죠. 제 얘기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좀 그런 걸 이게 보상이라는 그 말, 그런 말에서 저는 임팩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상이라는, 그러니까 ABA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나이가 있냐면 저희 때 특수교육, 저희 이상 특수교육을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행동수정이라는 과목을 배웠었고, ABA라는 과목이 아니라 행동수정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우리가 무수히 배우는 것들이 잘했어, 칭찬, 보상, 이걸 막 외우면서 그 동물 실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뭐야? 뭐 하면은 입에다가 자꾸 먹을 거 넣어주는 연습을 하라고 한 저조차도 ABA에 대한 부정적이었고, 근데 요즘에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달라요. ABA 이거 완전 바뀐 거예요. 이제 인식이.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 보상이라는 말에서 오는 어감이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돈이 없으면 일을 사실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이런 보상들은 주어지는 거예요. 보상은 따라오는 건데 사실 열심히 하면서 따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 거기서 또 시너지도 얻는 거고, 이걸 우리가 외적 동기라고 하죠. 그래서 외적 동기로 인해서 저는 내적 동기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체성이 이런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외적 동기가 크나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전히 유치원에서는 포도송이를 모으고 칭찬 스티커를 모아서 애들이 이 칭찬 스티커를 더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외적 동기를 통해서 내가 더 엄마한테 더 말 잘 들어야지, 이런 내적 동기가 생기고 엄마가 더 기뻐하네, 이런 것들이 ABA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고, 이런 스티커를 받을 때 엄마의 이런 웃음, 이런 것들이 페어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내적 동기가 생기면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가 사실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보상 시스템 맞습니다. 근데 그 보상 시스템은 선생님의 칭찬도 보상이에요. 우리 칭찬 안 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ABA적으로는 우리가 표현할 때 보상, rewards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reinforcer를 받았기 때문에 강화를 받았다는 거는 그 행동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걸 우리가 강화라고 하죠. 선생님은 칭찬이라는 강화를 줬고, AB적으로 분석하면 칭찬이라는 강화제를 줬고, 다음에 그 아이는 똑같은 행동을, 잘하는 행동을 유지하거나 더 잘하려고 해요. 그럼 강화가 계속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칭찬이랑 강화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감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오히려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